그 상용 로그라는 걸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밑밥으로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책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걸 알고 계셔야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를 잘 해보시고요. 좀 친절한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름이 상용 로그예요. 앞에 있는 상용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로그다 그런 이야기인데 책에서 이 상용 로그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밑이 10인 로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 10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상용 로그는요 밑을 쓰지 않아요. 그냥 로그 A라고만 합니다. 네, 루트 앞에 2 안 쓰죠. 너무 많이 쓰니까 2분의 1제곱의 루트는 2 안 쓰죠. 사용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10인 녀석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씁니다. 그래서 밑이 안 써있는 로그야 그러면 10이 생략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호로서 밑을 쓰지 않는 로그가 상용 로그다 인데 도대체 밑이 10인 걸 왜 상용이라고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수의 체계가 십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진법. 십진법 뭔지 알고 있죠? 이진법은 뭔지 알고 있죠? 들어봤잖아요. 디지털이 빠른 이유가 이진법이라며 0101이 이진법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해서 십진법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릿수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0 포함해서 10개 있다는 건데 0은 없는 거라고 치면 1에서부터 9까지 가죠. 10이 되면 어때요? 더 이상 이 자리에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바꾸고 그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십진법이라고요. 10이라는 숫자가 되려면 얘가 더 이상 품지 못해요. 요거 0으로 바뀌고 다음 게 커지는 거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가 되면 더 이상 얘가 포함 못해요. 얘는 0으로 바뀌고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진다고요. 그죠? 이미 너무나 어렸을 때 파악한 거라서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거야. 디지털이 이진법이라며 0, 1이라며 왜냐하면 첫 번째 자리가 0이야. 그 다음 1이죠. 그 다음 2인데 2가 못 와요. 이진법은 2가 되는 순간 다음 자리가 커지는 거야. 얘가 다시 0으로 바뀌고 다음 자리가 1이 돼요. 그래서 1, 0이에요. 이게 십진법으로 2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1, 1이면 십진법으로 3에 해당하는 숫자고요. 1, 2는 안 돼요. 요 2가 0으로 바뀌고 얘가 하나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2가 안 되잖아요. 다시 0이 되고요. 그 다음 자리가 하나 생겨요. 1 빵빵이 돼요. 이게 십진법으로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십진법을 여태껏 평생 써왔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하지 9 다음은 10이지라고 생각하지만 9 다음에 10이 된다는 건 요 다음 자리가 커지고 얘가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십진법이고 그 십진법을 우리가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0인 녀석을 상용 로그다라고 하는 건데 좀 더 그 사이에 껴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효 숫자라는 거.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땐 배웠는데 여러분은 이런 거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억에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걸. 여러분은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73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다고 보면 이 숫자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5 다음에 7 다음에 3이 오는 숫자야. 그런데 자릿수는 몇 자리냐면 세 자리 숫자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비슷한 녀석으로 예를 들어서 573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보면 얘도 5 다음에 7 다음에 3이 나오는 숫자거든. 근데 얘는 자릿수가 4자리예요. 이 둘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숫자의 구조는 똑같아요. 5 다음에 7 다음에 3이 나온다는 건 똑같은데 자릿수가 다르다는 거야. 얘는 세 자리 숫자고 얘는 4자리 숫자고. 비슷한 녀석으로 누구도 있겠어요. 57.3 이런 건 어때? 얘도 숫자의 구조가 동일해요. 5 다음에 7 다음에 3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소수점 앞에 2개 있는 거지. 2자리 숫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에 써놓은 이 3개의 숫자는 구조가 똑같아. 숫자의 구성이 똑같다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거예요. 얘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건데 이게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0을 채워 쓴 거고요. 얘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573이라는 숫자는 5.73에다가 10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5.73에다가 10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5.73에다가 10의 1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73이라는 게 유효 숫자예요. 어떤 숫자의 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숫자의 구성에 해당하는 게 유효 숫자고요. 이 뒤에 오는 10의 거듭제곱은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건데 유효 숫자는 다 일관되게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맨 앞에 숫자 하나 두고 소수점을 찍고 나머지는 다 소수로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소수의 위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 해볼까요? 5, 5, 5, 5, 7, 5, 7, 9, 2, 3, 0, 1 뭐 이런 숫자 있다고 보면 이걸 유효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5.7923이에요. 5 다음에 7, 9, 2, 3 이런 숫자가 오는데 유효 숫자는 항상 숫자 하나 놓고 점 찍고 다 소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실제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한다고요.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칸 뒤로 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0의 5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상용 로그는 한 80% 먹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유효 숫자 그리고 요거는 10의 거듭제곱이고요. 그래서 모든 숫자는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얘처럼 유한소수 아니라 무한소수여도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 유효 숫자가 무한소수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뭐였다? 유효 숫자라는 건 항상 맨 앞에 숫자 0이 아닌 숫자가 와야 돼요. 또 예를 하나 줄까요? 만약에 0.00573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건 이 옆에 있는 0 이런 애들은 소수점 때문에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냥 채워 넣은 거고 실제로 첫 번째 유효 숫자는 누구냐면 5예요. 5에서부터 유효하다고 숫자로서 5.73에다가 소수점이 하나, 둘, 3개 차이 나죠. 이게 사실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녀석 1보다 작은 소수도 당연히 유효 숫자랑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유효 숫자라는 건 항상 소수점 앞에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작아도 1.00000보다는 커야 돼요. 그거보다 작아서 0.9로 바뀌려면 이걸 9.0이라고 하고 10의 거듭제곱을 하나 줄여야 돼요. 여기를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얘는 0. 얼마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10의 거듭 그러니까 아무리 커져도 또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계속 커져서 9.9가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려면 10이 아니라 1.0으로 바뀌고 10의 거듭제곱의 숫자가 하나 커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약간 우리 쓰는 십진법이랑 비슷한 거야. 1, 2, 3, 4, 5, 6, 7, 8, 9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커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0으로 바꾸고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요. 작아지려면 어떻게 한 자리에 음수를 넣을 수는 없잖아. 앞에서 땡겨 오잖아요. 19, 18, 17, 15, 13, 15, 14, 13, 12, 11, 10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 0 밑에 숫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앞에서 하나 뜯어와서 얘는 0으로 바뀌고 9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요. 유효 숫자는 항상 1 이상이고 10 미만의 숫자를 가져야 되고 더 커지거나 작아지려면 1보다 작아지면 안 되고 10보다 커지면 안 돼요. 오히려 10의 거듭제곱에서 뜯어오거나 넘겨줘서 얘를 계속해서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상태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럼 이걸 왜 하냐? 여기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상용 로그, 미시 10인 로그를 한번 취해 볼 거다 그 얘기예요. 옆에 와서 해볼게요. 로그
573이라는 걸 계산을 해볼 거라는 건데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 물론 이건 우리가 할 건 아니고 뒤에 표로 다 나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아볼 거라는 건데 이 573이라는 건 원래 어찌 생겼다고 5.73에다가 10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그럼 요건 곱하기니까 따로따로 쓸 수 있겠죠? 로그 5.73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로그 5.73은 계산을 해보면 0.758이래요. 0.7 아이고 등원 어디 갔어? 0.7582 더하기 얘는 숫자 2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가 누가 되냐면 2.7582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의문.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우리는 계산하지 못해요. 표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책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원 교재는 교과서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제일 뒤에 보시면 상용로그 표라는 게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찾는 거예요. 이거 미리 컴퓨터로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로그 5.73이 얼마인지 그 5.73을 찾는 방법은 왼쪽에서 5.7을 먼저 찾아요. 상용로그 표에서 5.7을 찾아요. 첫 페이지에 없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가요. 5.7이 있죠. 5.7에 이제 맨 위에 줄에 보시면 0부터 9까지 써 있죠. 거기서 3을 찾는 거예요. 5.7에 5.70, 5.71, 5.72, 5.73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0.758이 써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로그 5.73에 해당하는 상용 로그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타깝게도 앞뒤로 돼 있는데 여러분 미안하게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1.00에서 9.99까지거든요. 숫자들이 점점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로그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는 값 자체는 유효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운 꼴이에요. 보시면 1.00에서 9.99까지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효 숫자는 1 이상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 표에 있는 숫자 자체가 로그 뒤에 1.00부터 9.99까지만 근사값으로 표로 찾아 놓은 거예요. 보시면 제일 앞에 0.00이에요. 로그 1.00이니까 0이겠지. 로그 1은 0이잖아요. 로그 제일 마지막 숫자 누구냐면 9.9거든요. 걔가 0.9996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1인 거지. 유효 숫자에 상용 로그 씌운 건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아요. 왜? 유효 숫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로그 씌웠다고 생각해봐요. 미시 10인 로그를 씌울 거야. 여기에 로그 유효 숫자 해보면 이건 로그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로그 10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근데 로그 1이 얼마였다고? 1이었다고.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 아니 미쳤나봐요. 로그 1은 0이죠. 로그 10은 1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의 로그를 씌운 건 뭐다?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언제나 0 이상이고 1 미만의 값을 가질 거니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어디서 온 거라고요? 유효 숫자에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10의 거듭제곱은 이리로 와보세요.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요 위에 지수로 항상 정수가 들어가거든요. 뭐 얘처럼 0보다 큰 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1보다 작은 소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10의 거듭제곱인데 미시 10인 로그를 취할 거잖아요.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지수가 그냥 앞으로 나오고 끝나요. 뭐다 이건? 항상 정수다 그 얘기예요. 10의 거듭제곱이라는 건 10 위에다가 어떤 정수 갖다 쓸 건데 여기에 상용 로그 씌우면 누가 돼요? 이 정수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끝나는 거지. 그죠? 상용 로그에 10의 거듭제곱, 10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럼 얘는 그냥 n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로그 씌우면 뭐 된다?
정수 부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수 어디서 온 거라고요? 10의 지수에서 온 거라고요. 10의 거듭 제곱에서부터 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와서 보면 이거라고요. 다시 573에 해당하는 숫자에 상용 로그 씌우면 유효 숫자 5.73에 10의 거듭 제곱으로 제곱 들어갈 텐데 이 5.73에 해당하는 상용 로그의 값은 표 찾아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1보다 작은 소수 나와요. 10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녀석은 로그 씌우면 보시는 것처럼 정수로 나와요. 실제로 계산하면 누가 된다고요? 2.758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573에 해당하는 숫자는 상용 로그를 씌우면 2.7582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멀쩡한 자연수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숫자 하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숫자가 엄청 큰 거. 보통 이제 뭐 별이랑 별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엄청 작은 거. 막 나노 이런 단위 엄청 작은 거. 이런 애들은 상용 로그를 이용하면 꽤 편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거 세 자리밖에 안 돼서 그런데 자 573에 000 한 5개만 할까요?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다고 봐요. 이 녀석 상용 로그를 씌워볼 거야. 앞에다 로그 빡 씌운다고 이렇게. 그럼 얘는 로그 유효 숫자가 5.73이에요. 그 뒤에 10의 거듭 제곱으로 뭐 와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로그 5.73 더하기 로그 10의 7제곱이고요. 로그 5.73 누구였다고? 0.7582 더하기 7이에요. 써보니까 뭐다? 7.758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573은 괜찮은데 이거 뭐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730만이에요. 5730만이라는 숫자를 상용 로그 씌우면 누가 된다고? 7.7582가 돼요. 얘는 뭐 이게 더 편한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렇게 나타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예요? 정수 부분만 차이가 나요. 유효 숫자 똑같죠? 소수 부분이 달라질 리가 없다고요. 소수 부분은 원래 유효 숫자한테서 오는 거니까. 자릿수는 다르죠. 소수점의 위치가 다른 거잖아. 그 소수점의 위치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정수 부분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쟤랑 얘는 정수 부분만 차이 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냥 큰 숫자, 이 정도 큰 숫자가 아니라 뭐 해야 돼? 뭐 큰 단위 뭐있냐? 570조, 막 573조 뭐 이런 숫자 나타내려면 공이 막 엄청 여러 개 올 거잖아요. 그 여러 개의 공을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야 이거 8자리 숫자야라는 의미로 그냥 이거 오는 거거든요. 5730조면 이 뒤에 공이 몇 개 더 와야 되냐? 4개 더 와야 되나요? 이게 5730억 다음에 조냐? 모르겠네. 아무튼 이 뒤에 공이 4개가 더 온다고 치면 공을 4개 더 쓸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11.7582가 된다고요. 이렇게 나타내면 실수할 염려가 줄어들어. 말했죠. 그냥 거리만 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막 곱하고 제곱하고 뭐 하고 막 하겠죠? 공이 몇 개 있는지를 세야 된다고. 근데 이건 공이 몇 개 있는지를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 있어야 숫자를 틀릴 염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친 척 5730만 하고요. 이거냐? 573을 곱할 거예요. 이거 둘 곱할 거야? 하면 되지 뭐 연습장에. 그거 말고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로그를 씌워서 계산할 거예요. 자리가 없네. 요 숫자가 궁금한 거야. 5730만이랑 573의 곱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 숫자에 상용 로그를 빡 씌우면 요 녀석 뭐였다고요? 7.7582였다고요.
얘는 뭐예요? 2.7582예요. 곱하기니까 더하기가 됐죠? 그럼 얘랑 얘랑 실제로 둘이 더한다고요? 더해보면 정수 부분이 10으로 바뀌겠죠? 10.5164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 5164에 해당하는 걸 표를 보고 찾는 거예요. 0.5164 있는지 보세요. 상은호 표에. 나도 봐야 돼. 딱 똑같은 건 없다. 5159랑 5172 사이인가 사이에 있나 봐요. 그죠? 얘가 대충 얼마냐면 3.28이랑 3.29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얘가 아마 이렇게 생긴 숫자였을 거라는 거야. 3.28이랑 3.29 사이에 있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이 뒤에 누가 온다고? 10의 10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값은 대략 이 정도의 값이다 그 얘기예요. 3.285에 숫자가 10개 올 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요 정도 되는 숫자야 라고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곱셈하는 것보다 상형로그를 이용하시면 덧셈으로 해결할 수 있고 표를 찾으시면 대략적인 값이 주어지는 건데 여기서 더 골치 아픈 건 뭔지 알아요? 이 숫자 그냥 곱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걸 한 10제곱 해버릴 거야. 10제곱. 이 숫자를 10제곱 할 거야. 이걸 10제곱 할 거란 이야기야. 이걸 어떻게 10제곱 할 거냐고. 연습작에 둘러 하면 되죠. 그거 아니고 이 10제곱은 역시나 상현호고 시면 뭐 하면 돼요? 이거 그냥 앞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냥 10을 곱하는 거야. 이 상형로그의 값에다가 그냥 10을 곱하는 거야. 10을 곱하면 누가 돼요? 105.164가 돼요. 그럼 0.164에 해당하는 값을 또 표를 보고 찾으시면 돼요. 0.164는 표를 보고 찾으면 똑같은 건 없겠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1.46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작겠죠. 소수 부분이 0.1640인 걸 찾으면 1644가 있죠. 1644 얘가 1.46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로그에 1.46에다가 10의 10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1.46에 이제 여기다가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0이 105개 오는 거라고. 이만한 숫자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 하나만 나타내는 건 사용로그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엄청 큰 숫자끼리의 곱 아니면 어떤 숫자를 여러 번 곱해.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 그냥 얘가 뭔지 소개를 해주려고 나온 거지만 실제 산업에서는 혹은 공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는 녀석이고요. 뭐 자연 현상에 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대요. 뭐 나중에 가서 배울 일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상용 로그라는 건 어쨌든 그 숫자의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 이 두 개를 좀 간단하게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몇 개만 더 연습을 좀 하자면 계속 5.73 하고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나요? 다른 숫자 하나 할까요? 뭐 하지? 뭐 할까요?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 하나만. 한 자릿수로. 한 자릿수요? 네. 빨리 말해. 3, 8, 5, 385. 그래요. 385. 385라는 녀석 한번 살펴봅시다. 로그 씌울 거예요. 찾아봐 얼마인지. 얼마 하게? 로그 385.
로그 3.8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된다? 이거 찾아보면 5855고요. 요건 2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2.5855 이렇게 생겼어요. 잘 봐요. 몇 자리 숫자예요? 원래 세 자리 숫자예요. 정수부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어요. 아, 이 3이면 참 좋겠는데 2가 나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효 숫자라는 건 원래 소수점 앞에 숫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뒤로 밀어야 세 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실제로는 세 자리 숫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38,500 얘는요. 로그 씌우면 뭐 된다? 4.5855가 될 거다. 그죠? 5자리 숫자잖아요. 점이 여기 찍혀 있을 거거든. 유효 숫자는. 이거 뒤로 4개만 밀면 돼요. 그래서 4.5855가 돼요. 약간 헷갈리는 거야. 상용 로고의 정수 부분이랑 실제 숫자의 자릿수는 1 차이가 나요. 유효 숫자가 원래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조금 헷갈리는 거. 0.0385 로그 씌울 거예요. 얘는 유효 숫자가 뭐라고요? 유효 숫자는 여전히 3.85예요. 10의 거듭제곱으로 지수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올라가야 돼요. 소수점이 뒤로 2칸 밀려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누구냐면 0.5855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거다. 마이너스 1.4145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쳐다보고 그러면 이거 소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4145인가 봐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계산한 결과가 이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야기할 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어쨌든 자릿수와 유효 숫자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유효 숫자라는 건 1 이상 10 미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상용록을 씌우면 0 이상 1 미만의 소수여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어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145잖아요. 이것의 실제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145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0 이상이고 1 미만이어야 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정수 부분한테서 1을 뜯어올 거예요. 얘를 양수로 만들려고. 그래서 정수한테서 1을 뜯어올 거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소수 부분은 누가 된다고요? 1 마이너스 0.4145. 즉 이거 계산하면 뭐 돼요? 0.585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본 결과는 이거지만 그래서 야 이거 정수 부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라고 하셔야 돼요. 소수 부분이 뭐야 라고 하면 이거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 빨리 암산해서 0.585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숫자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2570 뭐 이렇게 생겼대. 21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 숫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라고요. 소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이거 뭐 4가 이래. 마이너스 4라고요. 소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0.7429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계산한 결과가 이거라고 해서 이거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유는 뭐다? 소수 부분이 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만 더. 이 책에는 없지만 옛날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계산한 결과가 이거이긴 한데 이게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바꾸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왠지 뭐 좀 덜한 것 같잖아. 계산 다시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써야 상용 로그를 씌우는 의미가 있거든. 근데 계산을 덜한 것 같아서 찝찝하거든. 그래서 새로운 표기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위에 짝대기를 그어요. 5855 이렇게 써요. 이 기호가 뭐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585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2.585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585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요즘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혹시나 만나게 되면 놀라지 말라고. 숫자 위에 짝대기 붙은 이렇게 생겨먹은 소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585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이렇게 생긴 문제 풀었죠. 로그 3의 20, 정수 부분 얼마냐, 소수 부분 얼마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표기한다고? 가우스라는 걸 이용해서 표기한다고요. 가우스. 이거 얼마라고요? 요 녀석 계산한 결과는 이거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산하고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 녀석의 정수 부분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야. 소수 몇 개 밀렸다고요? 2개 밀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정수 부분 물어보는 거고 로그 0.0385에서 가우스 로그 0.0385를 빼면 얘 뭐다고? 0.5855다 그 얘기라고요.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이어야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도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용 로그를 씌워서 만약에 음수가 나왔으면 그것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유효 숫자가 시작한다는 거야.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수 부분이 2야. 세 자리 숫자라는 소리예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왜 얘가 2인데 세 자리 숫자인지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 소수점의 위치하고 관련이 있다고. 유효 숫자의 소수점의 위치 때문에 얘는 약간 핀트가 안 맞고요. 얘는 운 좋게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문제 하나 풀러 가볼게요. 아이고 켜져 있었네. 요거는 이제 그냥 산수하는 연습하는 거라서 별게 아니니까 요건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188번인데 로그 2가 0.3010이래요. 로그 3이 0.4771이래요. 밑이 안 써 있는 걸로 봐선 상용 로그 이야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저것의 값을 찾으세요인데 로그 72의 값을 찾으래. 로그 72의 값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데 7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8이랑 9를 곱한 거니까 로그 2의 세제곱이랑 3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겠죠? 다 풀어서 써보면 로그 2의 세제곱이고요. 로그 3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3 곱하기 0.3010 더하기 2 곱하기 0.4771 요거 산수 계산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계산기 쓰지 마. 손으로 해. 이걸 다들 핸드폰 켜서 하지 마. 손으로 해.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잔머리 쓰지 말라고. 두 번째로 원래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로그 72잖아. 이거 유효 숫자가 뭐예요? 유효 숫자가 뭐예요? 7.2예요. 점 앞에는 0이 오면 안 돼. 1부터 9까지 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로그 7.2 곱하기 10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로그 7.2에 해당하는 걸 표에서 찾는 거야. 표에서 찾으면 제가 찾을게요. 8573이거든요. 0.8573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1.8573이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답이 없죠? 보니까 아마 2번이 답인가 봐. 비슷하니까 저걸로 해야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8572라고 답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하면 1.8572가 나와요. 이거는 표를 찾았더니 8573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말했지만 로그는 무리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근데 표에는 소수점 4자리까지밖에 안 나오죠. 근사값이에요.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상용 로그를 회사에 가서 쓸 일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빡센 표를 보고 하겠죠. 아니면 컴퓨터는 계산을 막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표 가지고 숫자를 찾아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정보 가지고 답을 찾으시라 그 얘기예요.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표를 봐서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찾으면 틀릴 거예요. 이렇게 찾으셔야 답이에요. 저 주어진 정보 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190번. 로그 x가 마이너스 1.3796 이렇게 생겼대요. 로그 x부터 볼까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소수 부분 얼마야? 이 정도 암산은 돼야 되지 않니? 뺄셈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참에 산수의 능력을 아무튼 로그 x라는 건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0.620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란 녀석 자체는 이런 식으로 아마 찾자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표를 보시면. 근데 얘는 뭐 x를 찾으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로그 x제곱 더하기 로그 루트 x의 정수 소수 찾으래요. 그럼 요 녀석 먼저 간단히 해도 되지 않겠어? 그죠? 로그 x제곱 더하기 로그 루트 x거든요. 요건 지수가 2죠? 얘는 지수가 2분의 1이잖아요. 합치면 뭐 돼요? 2분의 5의 로그 x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로그 x가 얼마였다고? 저거였다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계산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연습장에 실제로 푸시고요. 뭔 숫자야 이건? 뭐야? 1.3796.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449 이렇게 나온대요.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이거야. 정수 부분 얼마죠? 소수 부분 얼마다? 오케이? 답이야 이게. 괜찮죠? 뭐 강조하려고 나온 거겠어? 음수일 땐 약간 계산해야 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194번도요. 빨리 눈으로 풀면 로그 1.82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 나와 있고요. 로그 A가 저렇게 생겼대요. 로그 A의 정수 부분 얼마다?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네.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소수 부분 얼마다? 0.2601 이렇게 생겼다. 그쵸?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고 소수 부분이 0.2601인데 얘는 이 정수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자릿수랑 관련이 있다고요. 정확히는 소수점의 위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 유효 숫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숫자의 구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지? 근데 0.2601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1.8이라고. 이것에 해당하는 유효 숫자 누구래? 1.8이래. 그럼 실제로 이 A라는 숫자는 누구란 이야기야? 1.82라는 유효 숫자에다가 이거 어디 있었다고?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있었을 거라고.
지수로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생겨난 거니까. 실제 계산하면 숫자 뭐다? 1.82에서 소수점 앞으로 2개 땡길 거니까 0.018이다 그 얘기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걸로 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시작한다. 소수 부분이 0.2601인 걸로 봐선 얘랑 숫자의 구조는 똑같아. 1 다음에 8 다음에 2가 나오는 건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1, 8, 2가 시작된다. 그 얘기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고 찾는 겁니다. 오케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상용로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쨌든 상용로그라는 건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랑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소수점의 위치,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지, 그리고 소수 부분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몇 자리 정수냐예요. 몇 자리 수냐인 걸로 몇 자리 수인지를 물어보는 걸로 봐선 뭘 찾으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찾으란 이야기다.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자릿수랑 관련 있는 건 저거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 상용로그부터 씌우고 시작해야겠네요. a 세제곱 b라는 거. 로그 a 세제곱 b. 여기다 로그 씌우고 출발할 텐데 얘는 a 세제곱이랑 a의 세제곱이 여기 있겠죠? 로그 b를 더한 거고요. a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2의 10제곱이래요. b는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5의 10제곱이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 30 로그 2랑 10 로그 5랑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30은 30이고 로그 2는 0.3010 이렇게 생겼고요. 10은 10인데 로그 5야. 로그 5는 어쩌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다. 오늘 처음 얘기한 거. 아까 우리 그 이상한 산수 하나 했죠? 2단원에 있던 거.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5 섞여 있을 때 로그 10의 5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 다시 상용로그라는 건 미시 10의 녀석이기 때문에 로그 2하고 로그 5를 더하면 누구예요? 1이에요. 로그 10이거든. 로그 10은 1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5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 1에서 로그 2를 빼서 찾는다고요. 그럼 이걸 뭐라고 쓸 거다? 1-0.3010 이렇게 찾을 거다. 로그 5 자리에 1-로그 2를 쓸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주어진 게 로그 2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싹 계산하시면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얘는 9.030, 요거는 6.990 이렇게 생긴 거니까 둘이 더해보면 16.020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정수 부분이 16이네. 몇 자리 숫자예요? 17자리 숫자예요. 그죠? 소수점 앞에 원래 하나 있었고 10의 16제곱이 곱해진 거잖아요. 뒤로 16개가 밀렸으니까 원래 하나 있고 16개가 밀려서 17자리 숫자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재밌죠? 재미라도 있어야지.
아,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도 좀 해봐. 우리 몇 시까지죠? 아, 그죠? 아, 깜짝이야. 반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얼마 안 했는데. 다음 이겁니다.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네요. 이것도 뭐 봐야 되는 거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아마 음수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겠죠? 그럼 결국 뭐 한다고? 이 녀석 상용 로그부터 씌워야 돼. 그리고 나서 정수 부분 살펴보는 거라고요. 로그 A의 20제곱 살펴볼 거라고요. 얘는 뭐다? 20 로그 A랑 같은 거다. 그죠? 로그 A가 뭐래요? 20 곱하기 마이너스 3.69 이렇게 생긴 거래요. 계산은 뭐예요? 마이너스 73.8 이렇게 생겼네요. 엄청 크네요. 맞지? 맞겠지 뭐. 맞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 얼마다? 마이너스 74. 3 아니야? 마이너스 74 더하기 소수 부분이 얼마? 0.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정수 부분이 뭐라고 나왔다고? 마이너스 74. 그럼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74번째 자리에서. 음수일 땐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74. 0.0000의 점 밑에 74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은 소수 부분 이야기인데 로그 2 나와 있고 로그 3 나와 있고 그걸로 6의 20 저거의 최고자리 숫자 찾으세요거든요. 이 최고자리 숫자라는 표현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최고자리라는 건 뭐냐면 6의 20제곱이라는 건 숫자가 엄청 크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숫자가 있을 거거든요. 이 맨 앞에 있는 숫자. 얘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릿수 중에 최고 자리에 있는 숫자가 누구냐. 즉 첫 번째 숫자가 누구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 자리 숫자라는 건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튼 연습 삼아서 이 녀석 자릿수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최고 자리 숫자 찾는 것도 이야기를 할 텐데 자릿수 먼저 찾아보자고요.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씌워야겠죠? 20 로그 6이고요. 로그 6은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해서 만들겠죠. 2 곱하기 3이 6이니까. 그지? 그래서 20에 로그 2랑 로그 3 둘이 더하면 0.778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뭐다? 15.56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6의 20제곱이야. 상용 로그 씌웠어요.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15라고요. 몇 자리 숫자다? 16자리 숫자다. 그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6의 20제곱의 자릿수 몇 자리 숫자냐면 16자리 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문제에서 물어본 최고 자리수 얘가 누구인지는 유효 숫자 가지고 찾는 거예요. 유효 숫자라는 거에 점 뭐 이렇게 생긴 거니까 점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이 뭐냐면 당연히 소수 부분 봐야겠죠? 이 0.562에 해당하는 유효 숫자가 누구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맨 앞에 것만 알면 되잖아. 그 맨 앞에 건 어떻게 찾냐면 쭉 나열을 해보는 거야. 로그는 얼마죠? 빵. 진수가 1인 빵. 로그 2는 얼마래요? 0.3010이래요. 로그 3은 얼마예요? 0. 읽는 거 정도 할 수 있지 않니? 로그 4는요? 이걸 어떻게 찾으면 돼요? 4는 그죠? 0.6020 왜? 2의 제곱이거든요. 2의 제곱이니까 요거 2배에서
이거 실제로 표를 찾으시면 0.6021이라고 나오거든요. 표에는. 근데 그 표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게 로그 2잖아. 저 로그 2를 2배 해서 그냥 이거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로그 5는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1에서 로그 2 빼서 찾는다고. 로그 2는 나와 있으니까. 그죠? 0.6990이에요. 로그 6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좀 전에 했잖아요.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면 되죠. 2 곱하기 3이니까. 이거들이 더할 거예요. 0.7781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7은요. 안타깝게도 7이 소수이기 때문에 로그 2나 로그 3 가지고는 못 찾아요. 이거 그래서 필요하면 문제에 나오거든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8451인가 8452인가 뭐 이래요. 로그 8은요. 아이고. 로그 8. 그쵸. 2의 세제곱이거든. 이거 3배하면 된다고.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2잖아요. 그죠? 0.90302예요. 로그 9는요. 3의 제곱이네. 그지? 요거 2배 하시면 되겠죠? 0.9542. 그리고 로그 10은 우리가 볼 일이 없겠죠? 1.0000이니까 로그 10이면 이건 정수 부분이 하나 커지는 거고 다시 소수 부분은 1.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는 녀석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소수 부분이 얼마래? 56이래요. 0.562. 그럼 오른쪽 살펴봐요. 0.562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요 사이 어딘가에 0.562가 있을 거 아니야. 정확하게 모르지만 4771과 6020 사이에 얘가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유효 숫자도 맨 앞에 누가 있을 거다. 3이 있을 거다. 3.땡땡땡 이렇게 생긴 숫자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0.562라는 건 로그 3보다는 커요. 로그 4보다는 작아요.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4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는 3. 얼마일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최고자 숫자 누구라고요? 3이라고요. 맨 앞에 숫자 3일 거다 그 얘기니까.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가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연수 거듭 제곱할 때 가끔 물어보는데 마지막 자릿수.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쭉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자릿수. 얼마게? 마지막 자릿수? 6의 20제곱이야. 마지막 자릿수 누구예요? 6이요. 6이야 6. 왜 6이야? 6을 계속 곱해도 6, 66, 36, 66, 36 계속 6이잖아요. 1의 자리 보라는 이야기니까. 그죠? 이거 진짜로 내신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다? 백석고 내신에?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2의 거듭 제곱은 2, 4, 8, 6, 2, 4, 8, 6 돌아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2의 20제곱이었어. 마지막 자릿수 누구예요? 2의 20제곱이야. 마지막 자릿수 누구야? 6. 2, 4, 8, 6, 2, 4, 8, 6, 4의 배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릿수 찾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상응로고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최고 자리 물어보는 바람에 마지막 자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뒤에도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요건 일단 잠시 킵하고요. 좀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형 11번부터거든요. 유형 11번부터 유형 17번까지예요. 다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빼먹을 게 없습니다. 유형 11번에서 유형 17번까지 제가 대표 문제는 거의 다 풀었잖아요. 밑에 있는 거 싹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어서 지수함수 하자면 이게 좀 한꺼번에 이거 다 하고 뒤에 거 다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뒤에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그래프 이야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고요. 좀 심각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생긴지 정도는 미리 들으셔야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수 함수라는 걸 먼저 볼 텐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a의 x제곱.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거 있어야겠죠? 그 하고 있죠? 우리는 하고 있나 지금? 그죠. 그래서 정의역, 치역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수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어디 있다고? 지수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녀석들부터 파악을 하고 갈 텐데 정의역 x에다가 누굴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지수의 실수 전체 넣을 거란 이야기거든. 지수의 실수 전체를 넣으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다? A가 밑이 0보다 커야 돼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0보다 큰 경우만 우리는 취급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이거 로그 할 때 이야기했는데 밑이 0보다 커요? 지수의 실수 전체에 넣을 거야. y는요. 본의 아니게 0보다 큰 거밖에 안 나와요. y가 갑자기 음수가 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치역인 y도 0보다 큰 녀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0보다 큰 실수 전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 0보다 크다는 것이 꽤 중요한 게 y가 0보다 크다는 건 y가 0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계가 돼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야. 0보다 큰 것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y는 0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이제 점차 근접하는 선이다라는 소리예요. 근접한다는 건 닿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미안해. 경계가 되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치역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보긴 할 텐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이 지수함수에서 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A라고 뚫어놨는데 저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요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래프 다 달라질 거라는 거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도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요.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는 변하겠지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A가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 0,1. 그 점 어디냐면 0,1. A의 영향력을 없애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항등식 같은 거 생각해보면 뭐 우리 그냥 지금 수상한 문제 풀 때도 보면 뭐 M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M으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M 앞에 붙은 것도 빵, 아닌 애도 빵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얘기했다고?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잖아요. A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A의 영향력을 없애라는 건데 A 자체를 0으로 만들 방법은 없어요. 이 지수에 X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얘의 영향력을 없애려면 어쨌든 X에다가 0을 대입해버리면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A랑 상관없어지고요. 그래서 X좌표 0 되고 그때 Y좌표 뭐 된다고요? 언제나 1이라는 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0,1이라는 점은 항상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가 아주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A가 약간 변해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텐데 가장 간편하게 그냥 실제로 숫자를 하나 넣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봅시다. 이 얘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괄호를 안 닫았죠? 안 닫은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하나가 더 오는데 누가 오냐면 1일 때 안 합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만약에 A가 1이면 이건 그지 이거잖아요. Y가 1의 X제곱 X에다가 0 넣어도 1인데 1 넣어도 1이고요. 2 넣어도 1이고 3 넣어도 1이에요. 1, 1, 1, 1,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쓰고요. 나중에 옆에다 할 건데 로그 함수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A를 밑으로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 로그에서 밑 조건이 뭐였다고? 0보다 크고 1은 아니야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할 때도 1은 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얘부터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이거 노란 걸로 제가 그려볼게요. 그냥 숫자 몇 개 집어넣어서 살펴볼 텐데 0,1은 무조건 지나가니까 0,1에 점 찍을 거고요. 1 집어넣으면 1,2를 지나가요. 요쯤 지나가겠죠?
2 집어넣으면 2,4를 지나가요. 여기쯤 지나갑니다. 좀 빨리 커지죠. 3 집어넣으면 1, 2, 3, 4, 5, 6, 7, 8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16이에요. 뚫고 올라가겠죠? 4,16은 저 위에 있다고요?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왼쪽으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그죠? 2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0,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엄청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왼쪽은 갑자기 납작해지면서 x축에 달랑말랑 하는데 절대로 안 닿아요. 가까워지기만 하고요. 닿진 않아요. 마이너스 10제곱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면 1024분의 1이거든요. 0보다는 조금 커요. 이만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이 분필의 두께보다도 얇을 텐데 아무튼 닿진 않고 이렇게 영원히 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크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줌아웃을 해보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지수함수라는 건 0,1을 기준으로 약간 니은자 비슷하게 생겨서 얘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얘는 이렇게 x축에 점점 갖다 붙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시 2일 때의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런 용어를 직접 배우진 않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른쪽 위를 향해서 어쨌든 가고 있죠. 비록 납작하긴 하지만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커져 가다가 갑자기 확 커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위를 향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고요. 그죠? 두 개 정도를 더 그려볼 텐데 이번엔 누구 그릴 거냐면 y는 3x제곱 그려볼 거예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점 몇 개를 찍어볼 텐데 0,1은 똑같이 지나가죠. 1 집어넣으면 3 지나갑니다. 여기 있어요. 2 집어넣으면 9 지나갑니다. 4, 5, 6, 7, 8, 9 여기쯤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죠. 왼쪽으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입니다. 여기 2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은 얘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4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입니다. 8분의 1이 아니라 27분의 1이에요. 더 밑에 있겠죠. 얘네들을 이어서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 오른쪽은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 왼쪽도 더 빠르게 x축에 가서 들러붙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3x제곱이라는 녀석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0,1은 다 지나갑니다. 0,1을 기준으로 대소 관계가 바뀌어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가 바뀐다고. 오른쪽은 어때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죠? 왼쪽은 어때요? 노란색이 더 위에 있거든요. 이거 이제 교차된다 이렇게 말해요. 발음이 안 좋아. 교차. 뭐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노란색, 파란색 두 개가 교차된다고요. 대소가 역전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점을 기준으로 누가 더 크냐 작으냐가 달라져요. 만약에 안 그릴 건데 상상해봐요. y는 4의 x제곱이야. 밑이 더 커지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파란색보다 더 제껴지겠죠. 더 빨리 커질 거고 더 빨리 작아질 거예요. 역시나 교차될 거다 그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면 어떡해? 2에서 숫자가 조금씩 작아질 거야. 그럼 어때요? 여기서 점점 더 이렇게 누워지겠죠. 그러다가 1은 넣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실수로 1을 넣었어 밑에다가. 그럼 누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숫자가 1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이 2분의 1인 상태. 밑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요. 1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 얘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도 역시나 0,1은 지나가요. 그런데 1 집어넣으면 어때요? 1,
2분의 1 지나가고요. 2,4분의 1 지나가요. 3,8분의 1 지나가요. 왼쪽도 가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라고요. 1,2예요. 2, 마이너스 2,4를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3, 여기 지나가요. 얘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y는 2x 제곱이랑 y축 대칭. 이렇게 생겼고요. 노란색 그림이랑 좌우로 대칭이죠. 왜? 이게 뭔데? 2에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잖아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미시 1보다 작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감소하고 있다. 미시 1보다 큰 녀석이랑 미시 1보다 작은 녀석은 미시 1보다 작은 건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y축 대칭이동 한 거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증가하던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서 감소하는 녀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미시 1보다 큰 상태라면 얘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미시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상태라면 이때는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이에 껴있는 1은 우리 신경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1일 땐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게 A가 1일 때의 그래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꽤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제가 숫자 다 가리고요. 미시 얼마인지 안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 미시 제일 큰 게 누구야? 를 찾는 거지. 미시 제일 큰 게 누구야? 이걸 찾을 때 얘가 기준이 돼요. 자, 일단 빨간색은 감소하는 녀석이에요. 노란색, 파란색은 증가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미시 1보다 작구나를 알 수 있고요. 노란색, 파란색은 미시 1보다 크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얘는 1보다 작은 녀석이고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1보다 큰 상태예요. 그럼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는 뭐로 판단하냐면 얘랑 가까이에 있는 게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노란색이랑 파란색만 보는 거야. 이 두꺼운 흰색 직선이랑 노란색, 파란색 중에 가까운 게 누구예요? 노란색이에요. 오른쪽을 봐도 노란색이 가깝고요. 왼쪽을 봐도 노란색이 가깝잖아요. 노란색이 가깝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미시 1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미시 1에 가까울수록 요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파란색 둘 다 1보다 큰데 1에 가까운 게 누구냐면 노란색이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다? 파란색이 더 큰 거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 거야.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흰색이랑 빨간색 중에 밑이 큰 게 누구라고요? 흰색, 빨간색 중에 밑이 큰 거 누구다? 누구다? 빨간색. 둘 다 1보다 작아요? 감소하고 있으니까 0하고 1 사이잖아, 둘 다. 1에 가까운 게 누구예요?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0하고 1 사이에 두 개 들어있는데 1에 가까운 게 빨간 거야. 빨간 게 더 큰 거지.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만약에 하나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 하나는 3분의 1의 x제곱이야. 빨간색이 누구라고? 빨간색이 누구라고? 이거라고. 1에 가까운 거 찾는 거야. 크냐 작으냐가 아니고 2분의 1, 3분의 1 중에 2분의 1이 1에 더 가까워요. 죽겠다. 그죠? 산수냐? 산수야. 내가 당황하고 있어. 당황하지 마시고. 둘 중에 누가 이거냐는 이렇게 생긴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책에 따라서는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잘 안 하고요. 뭐 하냐면 그냥 1 넣어봐 그러거든요. x에다 1 넣어봐. 1 넣어서 찾아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괜찮은 방법인데 굳이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거 로그 함수에 가면 똑같이 써먹을 거예요. 로그 함수에 가면 똑같이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a는 1이라는 녀석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어서 오늘은 맛배기 하는 거니까요. 맛배기지만 내일은 이거 다 안다고 치고 수업할 거예요. 로그 함수 할 텐데 로그 함수 지수랑 로그 생각해 보면 우리 지수 할 때요. a의 x제곱은 b다. 이거에 해당하는 로그는 뭐였어요? x가 로그 a의 b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수 함수에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걸 로그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x는 로그 a의 y다 이렇게 돼요. 그죠? 얘랑 얘는 둘이 같은 소리죠. a의 x제곱이 y다 그 얘기니까. 근데 이제 로그 함수는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y가 로그 ax다 라고 해서 여기 진수의 정의역이 들어가고요. 이 값이 y거든요. 지금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서로 x랑 y가 자리를 바꾼 거죠. 그지? 지수 함수를 그냥 로그로만 표현했는데 표현해 놓고 나서 보니 내가 찾으려고 하는 로그 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얘기라고요. x랑 y랑 자리만 바꾼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그 함수의 기본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로그 함수라는 건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렇게 그리는 거고 뭐 이런 거 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보면 이런 건데 아이고 요 녀석이에요. 당연히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이런 거 봐야겠죠. 정의역 뭐 된다? x에 뭐 넣어요? 0보다 큰 거 넣어요. 진수잖아. 그죠? 얘는 0보다 큰 실수 전체. 치역이 0보다 큰 실수 전체였잖아요. 역함수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큰 실수 전체.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이것의 경계인 x는 0. 얘가 경계잖아요. 이거. 얘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치역 뭐 된다고요? y는 실수 전체. 저거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거든요. 이거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고요. 그 다음 꼭 지나가는 점 있어요. a의 값에 관계없이. 1,000. 쟤가 0,1이었다며. 얘는 1,0 된다 그런 얘기죠. y는 x에 대칭 이동할 거니까. 생각해보면 이거지. 미신 a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얘 무조건 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을 지나간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아까 여기 써있던 이건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이 a나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정의역, 치역, a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 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건데. 지웠으니까 됐고. 그래프도 그려볼 텐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y는 x에다가. 이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선에 대해서 노란색을 대칭 이동시켜 볼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노란색 그래프 요거 누구였냐면 2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밑이 2인 녀석이었다고요. 이제 뭘 그릴 거냐면 밑이 2인 로그 함수 한번 그려볼 거다 그 얘기예요. 결과는 얘를 뒤집은 녀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일단 숫자들을 넣어보면 일단 ax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 1, 1,0 지나가죠. 1,0 지나가요. 2 집어넣으면 2,1 지나가요. 2,1을 지나가요. 3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얼마인지 모르잖아. 로그 2의 3이. 그래서 3이 아니라 4를 넣어야죠. 4,2를 지나갑니다. 여기 지나가요. 8,3 지나가겠죠? 5, 6, 7 어디가 7이야? 5, 6, 7, 8,3 여기 지나갑니다. 음수는 넣을 수 없으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넣을 거예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4분의 1, 마이너스 2, 8분의 1, 마이너스 3을 지나가요. 얘네들을 쭉 이으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는 여기 있는 노란색 그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도 빨리 그려볼까요? y는 로그 3의 x. 이거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해보면 똑같이 1,0 지나요. 요게 1,3 지났거든요. 3,1을 지나겠죠? 못 그렸는데 2,9를 지나요. 9,2를 지나가겠죠. 마이너스 1,3분의 1을 지나요. 3분의 1, 마이너스 1을 지나갈 거고요. 마이너스 2,9분의 1을 지나요. 9분의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파란색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밑이 2인 로그 함수, 밑이 3인 로그 함수고요.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1,0에서 어때요? 대소가 바뀌죠? 교차되고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노란색이 있었다면 밑이 커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약간 돌려인 그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요. 이거 뭐야? x는 1이라는 직선이거든요. 이 얘기 왜 했다고? 얘가 기준이야. 밑이 누가 1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로그로 생각하지 말고 지수로 생각하는 거야. 아까 우리 지수함수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흰색 두꺼운 직선 얘한테 가까울수록 밑이 1에 가까운 거야 그랬잖아요. 이 그림 통째로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 직선에 가까운 녀석일수록 밑이 1에 가까운 거예요. 파란색, 노란색 중에 얘한테 가까운 게 누구라고? 노란색이잖아요. 밑이 1에 가까운 게 누구라고? 노란색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된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요 빨간색 그래프 요거 대칭 이동시키면 대충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지금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내일 다시 깔끔하게 그려서 한 번 더 보긴 할 텐데 로그 함수만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x는 0이 점근선이에요. y축을 경계로 벗어나지 않고요. 노란색이나 파란색은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가죠. 빨간색은 여기 붙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게 생겨먹었어요. 얘는 1보다 큰 밑이에요. 증가하는 녀석입니다. 빨간색은 감소하고 있죠. 밑이 1보다 작은 녀석이에요. 지수함수랑 똑같죠. 지수에서도 밑이 1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가고요.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내려가는 녀석이었거든요. 이걸 대칭 이동해도 증가와 감소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밑이 1보다 큰 로그는 오른쪽 위로 가게 생겼고요.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는 아래로 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책에 있는 것만 빨리 보고 갈게요. 이렇게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 성질 이야기를 오늘 한 거예요. 지수함수의 성질, 밑이 0보다 크고 1은 아니면서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y는 0이 점근선이었어요. 그리고 0,1 꼭 지나가고요. 뭐 1,1을 지나간다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따지면 2,a 제곱도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밑이 1보다 클 땐 오른쪽 위로, 밑이 1보다 작을 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고 여기엔 없지만 제가 이렇게 y는 1이라는 직선 그어서 이 녀석 기준으로 그 직선에 가까운 게 밑이 1에 가까운 거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아니. 로그 함수도요. 와서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밑이 0보다 크고 1은 아니면서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니까 x는 0이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치역은 실수 전체 될 거고요. 지나가는 점 1,0이래요. 당연하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겼고요. 밑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증가감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수함수랑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증가하죠. 로그함수도 증가하게 생겼어요.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거든. 로그함수는 점근선이 y축이에요. 증가하고 증가하는 건 여전하다고요. 1보다 작은 건요. 지수함수 감소하죠. 대칭이동시키면 로그함수도 감소하게 생겼어요. 점근선이 x축인 건 변함이 없죠. 점근선이 y축인 것도 역시나 변함이 없어요. 증가와 감소가 왔다 갔다 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다 라는 거고요. 내일은 오시면 이 그래프 이야기 짧게 다시 하고 나서 이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등등 해볼 거고 그거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방정식, 부등식까지도 한번 가보지 뭐. 달려봅시다. 벌써 2번이나 했네요 수업을. 아무튼